자, 모델링 완료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공 작업에 뭐 2.5D부터 다른 가공들, 뭐 선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기본 파트 설정에는 뭐 설정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솔리드캠 설정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어떤 작업이든 앞쪽에 신규나 뭐 버전에 대한 확인하는 기능들은 똑같으니까 어디서 시작하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처음 시작은 신규에 우리가 스위스턴 자동 선반을 할 거니까 복합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저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솔리드캠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솔리드웍스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파일이 여러 개가 생겨서 모델 파일이 막 변경되면 곤란하신 분들은 내부 파일에 저장해서 웍스가 변경되면 캠도 들어가서 뭐 리뉴는 시켜줘야 되겠지만 재생성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뭐 설계하고 아니면 캠 파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작업을 아니면 이제 막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 솔리드캠 파일로 별도로 저장이 되고 확장자는 PRZ로 저장이 되면서 이 안에 설계했던 솔리드웍스 파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추후에 웍스 파일, 설계 파일에 문제가 생겨도 원본이 유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파일 경로를 작성을 하면 네, 제 모델링 파일과 같은 위치에 PRZ 캠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도면 같은 경우 인치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계도 미터로 작업하시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로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제가 이번에는 스타 기계 SR20R 그리고 GV 하나로 진행을 하고요. 원점은 회전면의 중심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동면 새로 나온 기능이고 자동 위치 했을 때 이 원통면 바깥쪽 원통면을 찍으면 점이 이렇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네, 확인 누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알아서 아웃라인이나 바텀 뭐 소재 크기까지 잘 잡아주긴 하는데 워낙 지금 작은 모델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 끝에 보시면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 모델에 가셔가지고 선택을 정밀도를 좀 향상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뭐 지금 보시면 알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밀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소재 같은 부분도 직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 연동으로 크기를 넣는 것보다는 실제 크기, 일측 직경이 보통 10평짜리는 이제 5파이 가지고 작업 많이 하시죠. 5파이.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이제 아까 전체 길이가 3보다 조금 넘었으니까 3.5? 그래서 4. 이 정도 넣으시면 되죠. 커팅할 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냥 단면 한번 치고 작업하시기 때문에 소재 기능을 쓰시려면 이렇게 늘려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단면을 치실 거면 영어로 넣고 단면 작업만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소재 번겁지만 소재 크기도 직경치를 잘 맞춰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환경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이제 공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만 공구를 만드시고, 실제 넣고 쓰시는 게 정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저장해서 불러와서 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툴킷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음, 중요한 건 여기 기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네, 여기 보시면, 자, 공구, 번호들은 다 아실 거지만, 친절하게
번호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넣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1번에는 보통 단면 바이트를 많이 넣으시죠. 그래서 홈 바이트를 폴더와 1, 2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홀더고 인서트고요. 홀더 크기로 보면 지금 보통 12짜리를 많이 쓰시죠. 12, 12, 12.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 뭐 위치가 장착 위치가 좀 안 맞죠. 여기 Y하고 Z에 옵셋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12, 12만 딱 맞으면 딱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서트로 넘어가고요. 인서트 크기 단면 바이트는 2mm를 넣고 W 값도 2mm를 넣어서 일정한 폭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전체 뭐 단면이니까 길이 뭐 사실 이게 20mm 정도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N 길이 값 20이죠. 20이면 단면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대로 쓰시거나 길이를 늘리시거나 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공구가 저장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2번에다가 황사, 3번에 정사 이렇게 쓰시니까 자 우선은 편하게 12, 12짜리 넣어주시고 12, 12 써 넣어주시고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죠. 일단은 인서트부터 35도짜리 쓰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A보다 좀 짧다고 거의 같거나 하니까 뭐 그대로 딱 맞춰서 써볼까요? 실제 공구 그림만 보시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IC도 11번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략적인 인서트는 거기서 있는데 세부적인 인서트는 여기서 더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규격화돼서 나오니까 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코너 반경이죠. 네. 황삭대 0.2였네. 0.2 넣으시고. 그다음에 3번 공구도 같은데 이제 코너 반경만 다르다라고 하시면 자, 얘를 복사 컨트롤 C 3번에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확장을 해서 자, 인서트 크기 중에 코너 반경이 제일 뭐 기본값은 0.1이 제일 작은 거라 뭐 100분의 5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 작업을 위해서 공구를 조금 더 넣어보면 이제 13, 14 드릴 센터죠. 세 번째 공구 여기는 엔드밀 선반 드릴류입니다. 자, 공구는 13번에 스팟 드릴을 13번에 넣고요. 4파이짜리 쓰시니까 그대로 쓰시고 홀더 외측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그냥 딱 여기 딱 맞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만큼 20mm만 나오게 할까요? 사실은 뭐 홀더도 있고 해서 더 나올 텐데 그거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드릴 14번에 넣어주시고 드릴은 여기서 보면 1.7, 뭐 1.8 지금 1.8 직경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mm 튀어나오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내경 공구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면 이제 공구 요소고 라이브러리고 여기는 공구 장착된 기계. 라이브러리에 보면 아까 보링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바로 나올 텐데요. 여기서도 있으니까 이거를 네, 15번에 가져다 넣으면 아까 저희가 뭐 원점들을 다 세팅했으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좀 가려서 그런데 잘 나오게 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Z는 뭐 이 정도 뽑아갖고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방향도 맞죠? 네, 잘 들어옵니다. 사전에 이렇게 좌표기를 설정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단순한 보링바를 저 파일에다 계속 덧붙여서 저장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같이 이 파일도 공구들이 지금 몇 개 전착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음, 요 공구들도 이제 파일로 내보내기라고 해서 그걸로 저장해 볼까요? 네, 공구 이름을 지정하시고 보통 가로에 해당 포스트 이름이 같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고 여기다 추가로 해서 덮어쓰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창이 열리는데 이거는 저장됐으니까 한번 열어준 거고요. 요것도 어, 불러오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공구를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만든 거 다 지우고 아까 막 저장 버튼들을 눌렀으니까 자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비어있죠? 공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었고 이제 불러올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공구 요소 불러오기 어셈블리 불러오기, 그러니까 개별 파일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위스턴 같이 공구 터렛이 특정하게 딱 맞춰서 들어가야 돼. 네, 것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6개만 있는 거니까 눌러서 네, 확인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번호대대로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지 마시고요. 좀 번거롭지만 눌러오신 다음에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기계의 모든 공구 마우스 를 누르면 각각 우리가 사전에 설정한 대로 네, 좀 눌러주는 게 있긴 하지만 아까 같이 1, 2, 3, 13, 14, 15 자, 이런 식으로 번호에 맞게 그러니까 길이에 맞게 다 장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나가기 할 거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공구를 설정했으니까 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이스 작업이고요. 선반에서 작업은 이제 와이어 프레임과 솔리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와이어 같은 경우는 단선 그냥 선 몇 개만 선택할 때 쓰시면 되고 솔리드는 여기 보시면 뭐 R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선분이 있는데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와이어 프레임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 선택이 좀 편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어차피 한 선이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소재, 여기 보시는 녹색 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네, 어차피 소재를 한번 긁어 내려가야 되니까 작업을 선택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선반에서는 다 지오메트리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맞춰서 어차피 뭐 증분값도 있어서 잘 나오지만 실제 코드를 짜실 때는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지 않으시죠? 우리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0.3mm 여기서부터 밑에도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밑으로 내려가서 끝내시죠. 그런 부분들. 네. 아까 와이어프레임이나 뭐 솔리드 선택 방식들은 저희가 사전에 딱 모델 형식, 모델의 크기에 맞춰서 모델까지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는 지오메트리 수정에 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공구는 이미 사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자 2번이 네 제가 황삭으로 알고 있죠.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자 황삭 네, 앞쪽을 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소재가 지금 딱 없는 상태니까 지금 누르면 에러가 날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이거를 소재를 인식해서 알아서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절임량이 1mm니까 1mm 넣으면 한 번만 깎을 겁니다. 옵셋은 제로 해서 눌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딱 한 패스만 나오게 됩니다. 이쁘게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반 같은 경우는 새 시뮬레이터를 쓰시면 되고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버전인데 그거보다는 여기 터닝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이후에 시뮬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터닝이 실행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쁜 공구하고 소재가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작업으로는 이제 드릴 작업입니다. 여기. 그래서 선반에도 드릴이 있고요. 2.5D에도 드릴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네. 공구가 돌아가면 2.5D에서 드릴, 뭐 편집 축이나 뭐 다른 축에 Y축에 편집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2.5D 드릴. 그리고 지금처럼 센터에서 회전 공작물이 회전하고 공구가 가만히 있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반에 있는 터닝, 아니, 터닝이나 선반에 있는 드릴. 그래서 뭐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좌표는 센터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구를 선택해 주시는데 일단 센터를 찍고요. 자, 드릴은 네, 시작 위치는 여기다 0.5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깎아야 되죠. 마이너스 쓰시면 됩니다. 0.8 그리고 사이클 없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네, 마이너스 8 깎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드릴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자, 요게 복사 다시 열기 기능인데요. 복사해서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만들었던 드릴은 이미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만들어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계산이 안 됐고요. 하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드릴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가공 방법에서 0.5는 그대로 시작을 하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에를 찍어보면 3.1이네요. 네. 그러면 조금 가서 한 3.2까지 깎아볼까요? 자, 이렇게 깎으면 사이클까지 넣을게요. 83 팩토리를 하셨으면 네, 0.5 자,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소재가 안 나오는데 타겟을 꺼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면 3.2 이 정도까지가 딱 끝점이 오게 되죠. 그럼 뭐 덜 깎였죠. 그럼 얼마나 더 나가야 돼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 전체 직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음, 요 끝점, 전체 직경이 나오는 요 끝점이 3.2가 되도록 아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직경으로 뭐 이 소재 깊이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끝내시면 네, 원하는 깊이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실제 좌표는 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내경입니다. 내경. 네, 내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면 터닝 그리고 뭐 얘도 뭐 형태가 단순하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요거 찍으시고 요거 찍으시고 확인 확인. 자, 지오메트리 수정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바로 시작 안 하니까 연장을 0.3 하고요. 위에서 안 내려오시고 보통 45도쯤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내려오시죠. 시작은 이렇게 긁어주시고 자, 끝에도 중요한 게 조금 더 가서 2만 가까이 너무 많이 갔다. 1, 2만 가고요. 자, 이렇게 끝나면 에러 납니다. 소재, 여기가 소재까지죠. 드릴로 남은 부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끝이까지 연장이고 여기 보시면 X-로 이렇게 내려서 닫아주셔야 됩니다. 좀 불안하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깎일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보링바 15번 넣으시고 자 이거는 뭐 X-를 깎으신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맞춰주시고 자 내경이 알아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용과 정삭 방법을 쓸 거고요. 그래서 아니요 정삭에서 전체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안에 내경까지 가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외측 가공 두 가지가 남았죠. 자, 마찬가지로 터닝이라는 기능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뭐 솔리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라 했는데 솔리드로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 기본적으로 반실 방향이고 외측은 그래서 점과 점을 찍을 건데 그 사이에 반식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잡아준다 라는 거고 시작은 네,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면 편하니까 여기부터 잡을게요. 아니면 여기서 잡아서 연장을 해도 되고요. 여기 잡고 끝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선이 잡히셨으면 확인 잡아주시고 지오메트리 수정해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려서 들어와야 되겠죠? 3, 뭐 5? 편하게 네 저는 좀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끝나는 거리는 1선.3 인정을 하고, 다음에 올라가다가 소재를 옆에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죠. 그거는 기능에서 할 거니까, 큐디치 자동 연장에 X 플러스 델타분 5.2 정도 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1mm씩 0.5mm씩 여유가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니까 보시면 되고, 공구는 항상 먼저 여기 이제 안전거리라는 일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작을 아까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호방 통상으로 할 거고요. 유튜브 끄고 조립을 굉장히 크게 주면 되죠. 한 번만 미실 거니까 열량을 0.2를 주시고, 정삭 안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크게 나오죠. 한 번만. 이게 이제 약간 속이는 건데요. 1을 누르면 여기가 조립량이 1이 넘기 때문에 두 번 나옵니다. 아예 크게 작업을 넣어주시면 한 번만 가공하게 되고요. 제 코너 절삭 부분은 1 너무 크죠. 0.3이나 해주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 부분을 쳐줍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면 네, 오케이. 자, 요거 복사해 갖고 같은 라인들이니까요. 복사한 다음에 이제 정삭을 작업해 볼게요. 세이브 앤 카피. 자, 공구좀 바꿔야 되겠죠. 뾰족했던 3번 가공 방법은 이제 이건 안 할 거고요. 윤곽으로 전체도요. 부분만 하는 게 전체 우리가 잡은 라인을 다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못다기를 좀 넣고 싶다 하시면 바깥쪽 코너 못다기 뭐 1 정도 뭐,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이건 이제 소재 때문에 하기 때문에 못다기가 된 게 안 보인 거고,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실제 없는 모서리를 타고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앞면부를 모두 가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어서 뒷면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툴킷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얘도 좀 보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21번에다가 네. 넣으신다고 했죠? 네. 뭘 넣어야 되죠? 일단 선반 쪽에서 네. 커닝 저거. 그냥 요거 네. 각도는 각도는 모르겠는데요. 잘 안 써가지고 20평에서 그렇죠. 최대한 그럼 비슷하게 해보시죠. 그러면 일단 21번에다가 네. 요 사각형을 일단 넣으세요. 네. 스퀘어 사각형을 넣고 여기 보면 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그대로 하고 이게 외경 황삭인데 어쨌든 외경을 깎아야 되니까 네. 여기 보면 사각도 있고 라운드도 있어요.
어차피 아, 네. 왜 보링바 형태로도 바뀌어요. 그 외경이니까. 네. 굳이 구분하면. 네. 있기 때문에, 다들 수강을 하면 고민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넣어도 돼요. 이걸 라운드로 바꾸시고, 네. 그다음에 연결에 가서, 여기 가서, 뭐, 일단 센터로 맞춰야 되겠죠? 네. 공구가 중앙에 와야 되니까, XY 중앙에. 이거 너무 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100짜리 하면 100짜리 또 쓰려나? 100? 100으로 맞추고 한 50만 튀어나오면 될 거예요. 아직 크게는 안 맞춘 거니까. 네. 네. 100에 50만 튀어나오면 되고, 우리는 인서트 안 맞춘 거예요. 방향은 이쪽으로 네, 네, 맞아요. 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크기가, 항상, 인서트를, 보통은 다 35도짜리 쓰시죠? 여기서 D타입, D로? 네. 55도짜리? 네. 그래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IC를 직경을 10일인데 더 작은 걸로 할까? 더 작은 거 쓰시래요? 오케이. 이제 어쨌든 뭐 공부야 그대로 잘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저희는 이제 어차피 흐름이 중요하니까 공부 맞으면 어차피 그 끝장으로 가공하고 모정한 거대로 나가서 가공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만 맞출게. 그리고 보링 바 직경도 뭐 25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몇 짜리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16짜리 들어가나? 똑같이 다 12일일까요? 모르겠네. 지경은, 네. 그냥 그러면 네. 이쁜 걸로 하시죠. 네. 16 정도 하시고 8이니까 네. 뭐 12나 이 정도만 튀어나오면 거의 일자로 하시던지. 네. 네. 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내경 거. 네. 내경 것도 여기 넣어야 되잖아요. 22번. 네. 그럼 같은 거 보링바 쓰나요? 네. 그렇죠. 우리 똑같은. 그러면 15번에 있는 거 네. 복사? 15번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네. 22번에 붙여넣기. 야, 확실히 작다. 너무 차이 나는데? 네. 이거 너무 큰데? 이렇게 보기엔. 그 다음에, 네. 이거 클릭하셔갖고, 야, 그래도 좀 튀어나와야, 네, 네. 가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mm 쭉 빼죠, 뭐, 일단. 완전. 방향은 그대로 맞는 것 같고요. 앞면이 밑으로 향하고 있네요.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가. 여기서 또 뒤집어야 되네. 네. 요 방향처럼. 네, 네. 네. 그럼 Y축이 어, Z로, 네. Z로 180 넣으면 되네요. 뒤집으려면. 방향이 이쪽으로. Z에다가 180 넣으면 이렇게 돌아요. 네. 딱 공거는 두 개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음. 배경 마무리 합시다. 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확인, 저장 누르고 네. 나가게 하시고 이제 저장 네. 되는 거니까. 아까 뭐 원래 순서상 커터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커팅 아까 해결했는데 어
커팅할 때는 여기 절단 있는 거 쓰시면 되고, 네. 절단으로 하시면 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직선 있는 거, 네. 평면 구간 찍어주시고, 지오메트리 수정에 가서 위로 연장해주고, 아래로 연장. 소재보다 나가게 연장해주고, 단면보다 나가게. 아까 아마 이게 좀 짧아서, 네.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공구는 1번 공구 쓰시잖아요. 네. 1번 공구 쓰고, 그다음에 100분의 5 여유량 주고, 조립량 있는 경우에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해서 끊어주는 값 쓰시면 되고. 자,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 좀 다르긴, 근데 링크에 보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끝나면 다시 일로 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절단하는 경우는 같이 이제 무르고 절단하시잖아요. 네. 그래야 물어가니까, 나가는 거는, 진출은 나가는 거는 여기 보면, 뭐 다른 옵션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X만, 네. X만이라는 게 있어요. 직경으로. 그래서 보통 쭉 빼죠. 아, 찍고 이렇게 빼놓고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좌우 이동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보통 뭐 이게 20평인데 이게 10평짜리가 좀 그렇긴 한데 오파이였으니까 보통 한 25 정도 20평대들은 빼긴 하더라고요. 50 직경이구나. 네. 더 넉넉하게는 빼시긴 하는데 그 값 고려해서 네. 여기 직전값으로 넣으면 7, 7호 올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쭉 가서 이렇게 뽑혀 나와서 이제 깎겠죠. 아, 네. 아니면 이제 자꾸 물고 아예 애초에 길이를 맞춰갖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동해서 안 오면 여기도 X 이동만 해서 그래도 뭐 같은 위치로 하면 이렇게 그냥 그 해당 위치에서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거고 좌우로 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링크에서 결단하는 거는 요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물고 오는 거는 그냥 그 매크로 있으시잖아요. 까는 거에서 네. 거기서 이제 숫자 바꿔 물면 되니까 튀어나온 거 고려해서 네, 위아래로 움직이게 보통 잡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니까 한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캠상 아까 기계를 보면 그 물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셋업 이게 바이스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를 보면 척 네. 선마에서 그 이쪽 메인 척, 서브 척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요거는 나중에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거 독일어 기반이다. H9 빼기 G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HS가 메인 보통 네. 이제 우리 영어권에서 메인 스핀들 네. MS 쓰고 여기 백 스핀들 PS 이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메인 스핀들이고 네. 아유 왜안 보인다. 메인 스핀들에 지금 소재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가공했죠. 네. 그리고 원점 1번 원점으로 아, 그 54점 네. 보통 그걸로 가공하는 거고 자 이 백스핀들의 좌표는 이거를 2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아마 1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스핀들은 여기 있다가 맞춰서 세팅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좌표가 백스핀들로 넘어오면 2번을 쓰겠다. 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해주냐면 기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여기 GS 백스핀들 눌러보면, 맥2에 여기 보면 희미하게 있죠. 뭐가, 네. 네, 소재가. 근데 저기 완전히 제로에 물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값을 무는 값, 네. 어디 물릴지. 보통 여기 앞에 원래 더 있잖아요. 저기. 이게 네. 너무 크긴 하다. 네. 이걸 하기에 너무 좋진 않은데 원래 보통 요 정도 물 텐데 네. 그냥 우리는 요렇게 하고 넉넉하게 물리는 위치로 보고 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물어서 이만큼 튀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공하면서 박으면 안 되니까 제로에다 물리진 않죠. 한 20 정도만 그냥 넉넉하게 띄울게요. 저장 나가기. 그럼 여기 아마 계산하라고 뜨죠? 안 바뀌네? 별표 안 생기고? 계산하라고 지금 다 계산하라고 뜨죠. 왜냐면 셋업을 원래 처음에 저처럼 건들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순서상 먼저 하면 헷갈릴까봐 뒤에서 그래요. 그래서 셋업 오른쪽 누르고, 네. 모두 계산. 하면 다시 다 계산 나와요. 어차피 다 메인에서 한 거라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계산은 금방 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제일 밑에다 두시고, 얘를. 왜냐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면 요 밑으로 들어가요. 그 중간에 삽입도 가능해져서 네.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까지는 메인에서 끝난 거니까 제일 밑에를 찍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뭐 물어가는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매크로도 쓰시고, 네. 대신에 이제 캠상에서 소재가 아까 셋업에 보면 소재가 이쪽에 있었죠. 네. 이쪽에 있었다라고 옮겨줘야 돼요. 강제로. 그게 뭐 실제 기계로 떼서 붙이는 거잖아요. 기계가 붙이든 내가 붙이든 떼서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여기 MCO라는 거. 이게 머신 컨트롤이에요. 그 동작. 선반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 원래 이제 걸릴 것 같으면은 축 이렇게 빼놓고 아니면 이런 선반 말고 복합기들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큰 것들 가면 하부 터렛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 가공하려면 여기 막 걸리고 그러거든. 그러면 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부 터렛 그냥 원점으로 보내버리고 네. 아니 뭐 옛날 선반으로 보면 심압대 원점으로 보내버린다. 걸리적거리니까. 네. 얘는 아니면 보통 1번 절단할 때 공구 21번인가 가까웠고 뭐 하잖아요. 빈 거 툴 불러오던가. 네. 근데 이거 물어갈 때 하면 이렇게 떠갖고 이거 오게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제 추가 동작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M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핀들이 도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파이프, 뭐 위아래로 가는 파이프든 얘가 그냥 위로 올라가 있으면 네. 안 걸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위로만 편하게 보내는데 얘는 막 좌우에서 오고 옆에서 오니까 빼줘야 된다. 그런 걸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제일 쉽게는 여기 CNC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오퍼레이터인데, 이걸로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소재 이동, 수동 소재 이동이 써 있죠. 네. 그래서 백스핀들 GS로 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걸 만나면 소재가 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요거 연산자에서 요거 켜놓고 확인 누르면 확인.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이제 컨트롤이 생기고 네. 컨트롤 밑으로부터는 이제 백스핀들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걸 안 넣고 백스핀들 만들면 에러 나요. 소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머신 컨트롤까지 하고 여기는 터닝. 네. 네. 터닝으로 가시고 중요한 건 이제 맥을 2번으로 먼저 맞춰주시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할 거고 신규에 가서 자동 선택을 좀 끄시고요. 아마 여기 뒤에서 이 알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이게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랑
두개 잡아주시고 지오메트리 수정 가면 네 잡히죠. 네. 네, 이거 맞는데 익혀서 와도 되고 뭐 각도 주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밑으로 연장도 몇 가지 소재가 있으니까 뭐 넉넉하게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5.6 이렇게 내리시고 내려주시고 공구 21번 21번이고 이렇게 오면 항상 그냥 정상으로 한번 끌고 오면 되잖아요. 네. 윤곽으로 전체 도형. 이제 뭔가 거꾸로 오죠. 그래서 네. 뭔가 잘못됐죠. 근데도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막 반대도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되고 내가 플러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플러스로 해도 되고 이게 아마 이게 약간 저희 버그인 거긴 한데 네. 아까 이제 보링거로 바꿨잖아요. 네. 이게 내경이 찍혀서 그럴 거예요. 음. 외측으로. 아, 그러게요. 그래도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저 방향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백스핀들 쪽은 좀 링크를 좀 신경 써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네, 잘못 잡혀 있어서 이 기계마다 좀 다르긴 해요. Z가 일로 가는 쪽은 좌측이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우측으로 해야 시작을 이쪽에서 하거든요. 아, 아까 이렇게 와 어차피 우리는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아예 다시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링크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빠져서 치고 가죠. 그 다음에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보링바로 네. 나눠서 하나요? 한 번에? 좀 그냥 상태 안 좋으면 나눠서 뭐 괜찮으면 한 번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제 값을 네. 저희는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링과 가공은 이제 어차피 R부터 타야 되겠네요. R부터 네. 타서 여기에서 네. 아마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네. 그래서 이어서 작업을 해보면 이제 뒤에 물고 가서 이제 공구를 넣어야 되는데 뭐 이제 물러와서 쓰는 공구도 있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툴킷에 보시면 자 여기 뭐 달려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22번 뭐 23번 뭐 이쪽에 놓고 지금 아까 21번에서 면치 페이스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22번, 23번에 놓고 보링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와서 하는 경우들은 뭐좀 일정하지 않고 방향들도 감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에러도 나죠. 그래서 삭제를 놓고 공구를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 22번에 넣을 거고요. 기존에 쓰던 보링바 기본형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어셈블리에 만들었던 보링바 첫 번째 거이고요. 1번 보링바를 22번에 일단 넣을 거고요. 좀 뒤집혀 있죠? 그래서 방향은 저희가 180도를 뒤집어야 됩니다. 뭐 각오에 따라서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네, 요 인서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쓰지 않고 기존의 선반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네, 사용자 정의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맷집 황사의 형태가 가장 유사한 우링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넣고 값들을 좀 조정을 해서 굉장히 크긴 한데 굉장히 작은 치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장점은 이제 가공 방향이 안 맞을 때 L방이냐, 뭐 L바이트냐, U바이트냐 또 선택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뭐 어느 정도 조인트에다가 영으로 맞춰볼까요? 그러면 아마 들어야 되나? 네, 이렇게 돌아야겠죠. 지금 보면 딱 맞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떨어진 부분들은 네, 뭐 나중에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일단 공구의 크기를 좀 보고 네, 저희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 뭐 수치를 맞춰서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 수치를 먼저 맞춰서 나중에 이동을 시켜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여기 값들을 조정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사전에 이미지를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모델링 안에 하나 캡처를 해 놨었고요. 자, 이걸 보고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치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형태의 값으로 넣을 거고요. 음, 혹은 뭐 1mm짜리 하셔도 되고 2mm짜리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대로는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1.2, 1, 뭐 에러가 막 나실 건데요. 값들이 맞지 않으니까 전체 길이 10도에 20도에 5.05. 꽤, 뭐, 그냥 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희한하게 움직이네요. 해야 됩니다. 저희 좌표를 좀 만들어 오면 수월하게 할 텐데, 그건 다음번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저희는 1mm가 아니고 0.8짜리였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직경이 지금 1.5짜리였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 관계를 맞춰서 네, 값들을 넣어주시면 지금은 저는 이제 1mm를 염두를 해두고 만들었던 거니까요. 0.8짜리를 뭐 이런 식으로 음, 늘려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운팅 굉장히 민감하네요. 음, 조금 크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음,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가져오면 아예 기준점이 네, 되기 때문에 인서트를 어, 맞춰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좌부정 부정이 굉장히 쉽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제 기계에도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여기서 어, 진행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네, 빼놓고 진행을 하죠. 음, 그래서 저장하고 저장 종료까지 하고요. 이거는 네, 그림입니다. 자, 이어서 뒤 작업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터닝 작업이고 맥은 2번 솔리드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안쪽을 뭐 푸너브부터 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오메트리 수정 한 연장을 해주시는데 마이너스 45도로 꺾어서 들어온 다음에 끝점 뭐
조금만 연장해주면 되겠죠? 턱도 있고 하니까. 자, 공구는 아까 만들었던, 네, 22번 사용을 하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하고, 일단은 황삭 한 번으로 하는 걸로 하고, 각을 많이 줘서 중삭 정삭은 안 하고요. 황삭을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크게 주고, 음, 뭐 필요한 경우에 절임량을 나눠서 쓰면 되고요. 이게 아마 일정한 뭐 적응형 같은 게 해서 막 여러 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약간 링크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얘는 방향성의 문제이긴 한데요. 음, 기계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좌측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측 빼주셔야 좌표가 마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음, 이렇게 잘 깎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스타 장비를 이용해서 음, 앞뒤로 네, 강화하는 기초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